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게 뭐죠? 부종성이고, 수반성은 뭐죠? 채권이 이전되면 저당권도 어떻게 해요? 쫓아간다. 이게 뭐죠? 수반성이 되겠죠. 우측에 보시면 물상대의성이 나오는데 물상대의성은 저당권 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좀 복잡하니까 넘겨보시면 4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 나오는데 굉장히 복잡한데 그럴 필요 없죠. 개념만. 자, 갑이 을한테 얼마 빌렸죠? 1억 원을. 근데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랬다 그래서 저당권이 2분의 1로 축소되나요? 그런 거는 아니겠죠. 따라서 담보물권은 전액 변제할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불가분성이라 한다. 교재 나온 내용은 안 읽어봐도 돼요. 개념만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담보물권에 효력해서 1번 우선 변제적 효력 뭐였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 효력이 있고 2번 유치적 효력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효력이 있고 3번 수익적 효력 해가지고 담보 목적물로부터 직접 수익을 챙김으로써 변제받는 효력을 수익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교재 보시면 2번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 물권으로 수익적 효력을 갖는 경우는 없다. 다만 전세권의 담보 물권성을 인정할 경우 이를 수익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3번 같은 거는 사족이죠. 이런 거 알면 객관식 문제 또 틀려.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권은 뭐죠? 용의물권으로 분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수익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은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현행민법상 수익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은 어떻게 해요?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취급적 효력 해가지고 쫓아가는 성질인데 큰 의미 없고 특히 교재 보시면 박스로 뭔가가 정리되는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자연스럽게 알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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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웃으면 지금 없는 걸? 많죠. 아까 그 얘기했어요? 전세권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취득권. 아까는 우리가 저당권 우선 변제권 있죠?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얘가 권리가 몇 개 등장했어요? 저당권, 전세권, 대항력이 있는 뭐죠? 임차권. 3개밖에 없었는데? 뭐 많은 거 설명드렸나요? 아니죠. 그죠? 제가 또 헷갈릴까 설명 안 드렸는데 지역권 우선 변제권 없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지역권도 배당 순위 안 주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등기된 임차권 우선 변제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은 대항력도 없고 뭐도 없어요?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다음 주에 겠지만 등기하면 뭐만 생기냐면 대항력만 생기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법 주택이란 말 말씀드렸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뭐죠?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토지가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 등기부 등본 떠봤더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 2순위가 을 앞으로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고 3순위가 적을 필요 없어요. 병 앞으로 저당권. 그죠? 경매가 된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죠. 그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얘도 임차권 소멸합니다. 그죠? 최우선 저당권은 늦으니까. 그죠? 배당 순위는 갑이 1순위, 병이 뭐죠? 2순위다. 을은 뭐죠?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해서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당 순위는 뭐가 있어야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우선 변제권 없었죠. 전세권은 뭐죠? 우선 변제권이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유치권이잖아요. 그죠?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유치권에서 의의가 나오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법조문이 나옵니다. 법조문 가지고 유치권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320조이랑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렇게 나왔죠. 따라서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안 적을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따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되고
부동산도 뭐죠? 유치권의 객체가 된다. 왜냐하면 물건은 동산, 부동산으로 나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뭐 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로 기억해 두셔야죠. 매수를 청구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란 얘기죠. 누구 거예요? 내 거죠. 내 건데 사란 얘기. 자기 거예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이 물건을 반드시 유치권자는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점유가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상관은 없고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 만약에 위법한 점유라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말은 누가 그 물건을 가져가면 이미 유치권이 뭐죠? 없어져 버리죠. 따라서 유치권을 이유로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물상대위를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물상대위의 가장 주된 원인은 뭐냐면 목적물이 뭐죠? 멸실된 경우거든요. 그럼 목적물이 멸실됐다는 말은 유치권이 뭐죠? 소멸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물상대위는 뭐죠?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자, 어떤 채권이냐면 이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대요. 원래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개새끼가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개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채권은 뭐로부터 생겼어요? 그 개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저는 그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는 거죠. 개가 물었으면 개를 유치할 수 있는 거지. 그 집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끌고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TV를 들고 나올 수는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 필요비 그 물건을 수리한 거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유치권 성립하죠. 유익비 그 물건을 개량한 거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죠. 그 다음에 뭐 신축 공사대금이나 공사대금 채권도 그 물건을 신축하고 개량하고 그래서 발생한 채권이니까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게 돼요. 그렇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권리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요. 보증금을 1억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1억인 거죠.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5천만 원인 거죠. 보증금 없다라고 계약했어요. 그럼 뭐죠?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증금은 그 물건이 발생시킨 채권이 아니라 쌍방간에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5천이고 1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차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하면서 3억이라고 계약하면 뭐죠? 3억. 1억이라고 계약하면 뭐죠? 1억인 거죠. 3억인 이유는 뭐죠?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도 매매라는 쌍무 계약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죠. 이 채권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특이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당권과 같은 일반적인 담보 물건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설정하죠. 5년 후에 갚기로 했어요. 오늘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담보 물건도 일반적으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설정하는 건데 유치권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발생하게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익비는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죠. 근데 법원이 한 달 후에 줘라, 6개월 후에 줘라 하고 어떻게 해요?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줬어요. 그러면 아직 변제기가 뭐 하지 않은 거죠? 도래하지 않은 거니까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면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해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뭐가 성립되죠? 유치권이 성립되고요. 유치권이 성립되면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는 말은 반환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에 의해서 직접 채무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예요. 적극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치권의 전부입니다. 그럼 교재 좀 보자고요. 그래서 2번 목적물 해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3번 목적물을 어떻게 해요? 적법하게 계속적으로 점유해야 된다 해서 1번 유치물을 점유해야 되고 니은문에서 해서 직간접을 불문하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B가 있죠. B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줄. 채무자를 지금 421페이지죠. 421페이지 위에 세 번째 줄.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지금 직간접을 뭐죠? 불문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요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점유를 상실한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여 채권자가 목적물을 간접 점유한다는 말은 채무자의 그 물건을 뭐죠? 돌려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거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한 거죠? 점유를 상실한 거기 때문에 유치권이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계속적 점유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취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박스 밑에 4번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고 넘겨보시면 B번 수선비, 수리비, 수리비 따로 나눌 필요 없죠. 수선비, 수리비가 뭐예요? 필요비고 공사비 채권 뭐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유가증권은 우리가 기억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의미 없고 그 다음 니은번 손해배상 채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필요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뭐죠?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이고요. 매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뭐죠?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 아니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아니에요? 유치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인지 아닌지 여부는 뭘 가지고요? 원래 채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B번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뭘? 원래 채권을 기준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D급번은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데 계약의 내용으로 발생한 채권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이 나오고 그제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기가 아니라 뭐죠? 요거죠. 매수 청구권은 자신의 물건이니까 뭐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상대방의 배신행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 이것도 가입부 보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원래 채권이 뭐가 아니에요? 유치권이 아니니까 그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매매재금이죠. 그죠? 매매채권이죠. 따로 기억할 거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서 채권의 발생과 목적물의 점유의 결론성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박스 판례는 막 정리되어 있죠. 판례 그거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결론은 뭐죠? 요겁니다. 이거. 그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서 5번 변제기가 뭐에 대해요?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상한기간을 허용했으면 유치권이 뭐죠? 성립되지 않고요. 6번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또 박스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넘겨보시면 성립하는 경우에서 막 또 나눠놨죠. 이거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부탁드리는 거죠. 이거 이런 거 자꾸 외워버릇 하시면은 문제 못 풀어요. 왜요? 외우시면 문제를 풀 때 암기한 것을 상기해서 풀게 되고요. 그러면 말만 바꾸면 뭐 하게 돼 있어요? 틀리게 돼 있으니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전에 기출문 문제 특강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의 답이 3번이 아니라 5번인 거예요. 5번. 문제가 뭐죠? 출제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는 정답을 몇 번으로 해요? 3번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문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지엽적인 걸 냈으면서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전에 이미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의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판례예요. 왜 이런 판례가 나오냐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얘기죠. 지금 등기부에 갑자기 경매가 개시된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유치권자가 뭘 했어요?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 보호한다면 경락인이 뭐 봐죠? 피해를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죠? 뭐 경락인 입장에서는 유치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경락하고 보니까 유치권자가 들어와 있어요. 걔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물론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돼요? 변제기가 뭐예요? 도래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변제기는 언제예요? 보존 등기 후 2개월이니까 보존 등기한 때 변제기가 도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존 등기하고 2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지급했다는 말은 보존 등기한 때 뭐가 도래한 거예요? 변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죠? 계속 볼게요. 갑은 200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하여 감명의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은 뭐예요? 1월 15일이죠. 그럼 이 사람은 점유하고 있고 1월 15일 날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유치권이 언제 성립한 거예요? 1월 15일 날 성립한 거죠. 그 다음 계속 보시면 을은 현재까지 공세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다는 며칠이죠? 2월 8일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도 했고 변제기가 뭐예요? 도래했으니까 유치권자는 자신의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2016년 10월 17일 경매 등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임대를 청구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기억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애매하지만 X예요. 왜냐하면 유치권이 인정되면 그쪽에서는 뭐예요? 반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뭐죠? X죠.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명백히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했고 변제기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도래했기 때문에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죠? 니은은 뭐죠? 맞죠. 디귿번 을은 동시 이 항변권에 근거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뭐죠? 맞겠죠. 왜요? 동시 항변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니은 디귿이에요. 근데 그 답은 뭐예요? 5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정답이 몇 번으로 들어있어요? 3번으로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답이 3번이고 3번이고 5번이 아닌 5번이 정답은 뭐라고요? 몇 번이요? 3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5번이죠. 근데 제가 고민이에요. 문제를 바꾸는 아까는 정답을 함부로 바꾸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5번을 포기하고 3번으로 하자고요. 정답을. 정답이 3번이 되려면 문제를 좀 바꿔야 돼. 문제를 바꾸면 정답이 뭐가 되냐면 3번이 돼요. 문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위에 두 번째 줄, 위에 맨 줄,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죠. 2개월 내를 후로 바꾸자고요. 감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후에 이렇게 후로 바꾸면 정답이 몇 번으로 바뀌냐면 3번으로 바뀌어요. 2개월 후에요. 그죠? 그럼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를 바꿨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뭐죠? 2개월 후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하고 2개월 후니까 이제는 변제기가 1월 15일이 아니라 며칠이에요? 3월 15일이겠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뭐가 도래해요?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은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틀려버려요? 니은번이 뭐죠? 틀리고 뭐만 맞게 돼요? 디귿번만 맞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 문제를 내신 분이 실수하셨어요. 그죠? 경매 개시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이렇게 썼으면 답이 3번이 아니라 몇 번으로 가야 돼요? 5번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문제는 뭐로 바꿔야 되고요? 2개월 내가 아니라 뭐죠? 2개월 후로 바꾸면 정답은 이제 뭐가 돼요?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렵고 복잡해요? 그럼 뭐 돼? 몰라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너무 지엽적이에요. 이런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죠? 수준에 벗어난 문제고요. 실제로 이거를 1분 안에 풀라고 내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한 문제 정도 뭐예요? 틀려주는 거는 출제자에 대한 뭐죠? 예의입니다. 그죠? 문제를 냈는데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빵점 맞는 분한테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죄송하고요. 100점 맞은 분한테는 아주 기분이 나빠. 아, 저분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문제도 틀려줘도 되고. 또 나올 거예요? 절대로 또 안 납니다. 이거 지금 아마 출제하신 분은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계실 거예요. 깨닫고 계실 거기 때문에 뭐죠? 문제 뭐죠? 그래서 제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했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서 뭐가 나옵니까? 타물권이다. 그 다음에 절대권이고 제3자에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우측에 보시면 법정 담보 물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고요. 굳이 계약 같은 건 필요가 없고요. 유치권에 효력해가지고 1번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다.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내용 보시고 넘겨보시면 리을번 인도 청구에 관해서 판결이 내려주면 일단 상한급부 판결이 내린다. 결론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왜 없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는다. 소멸되는 권리만 뭐죠? 우선 변제를 받는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 말은 유치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왔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치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경매할 수는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은 없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과실수취권이 나오는데 323조가 나오죠. 1항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뭐 할 수 있어요?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문제에서는 있는 거죠. 있는데 다만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은 받을 돈에서 뭐 해야 돼요? 까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5번 해가지고 유치물의 뭐죠? 사용권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원칙 없다. 그죠? 정리해볼까요? 조심하셔야 되는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원칙 없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용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소멸 청구당하면 유치권은 뭐죠? 즉시 뭐 하게 됩니까?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승낙을 얻었다면 쓸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로부터 사용하세요 라고 승낙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쓸 수가 있고 두 번째, 보존행위로서는 사용할 수가 있다. 보존행위로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임차인 등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원래 목적대로 계속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일종의 뭐로 이해합니까? 보존행위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비워주면 망가지죠. 차라리 빈집보다는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 보존행위로서는 더 뭐예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죠?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끝이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비용상한 청구권 해가지고 필요비 유익비 상한 뭐죠?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유치권자의 의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 유치권은 먼저 즉시 소멸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유치권의 소멸에서 또 나옵니다. 유치권 하단에 특이한 소멸 사유 연유해 가지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에서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타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우측에 뭐죠?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다 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기억할 건 이게 전부야겠죠?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사례를, 그죠? 한번 사례를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을과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내용은 보증금을 얼마로 할까요? 3억이고 월세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을이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는 이게 뭐죠? 3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필요비 유익비를 3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토지가 병에게 양도가 됐어요. 또는 병에게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고요.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한테 찾아와서 나가라고 막 지랄거려요. 이랬을 때 첫째,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간다라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없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임차권은 채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 갑한테만 주장해야죠. 병한테 주장하면 뭐라고요? 뒤지게 맞는다. 까지 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임차권을 이유로는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는 없어요. 자, 보증금 3억 안 주면 못 나겠다라고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되잖아요? 유치권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 말은 그냥 뭐예요? 채권만 있다는 거죠.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버틸 수는 없다. 다만 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비 유익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뭐가 성립하죠?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3천만 원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병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뭐예요?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그죠? 혹시 을이 병에게 3천만 원을 달라고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변제해 줄 것을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방이 걸리면 꽤 오래 간다. 왜 오래 가는 이유는 을은 수동적으로 반환을 뭐예요? 거부할 수 있을 뿐 직접 병한테 돈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요 을과 병 간에 뭐가 이루어지죠? 은근과 끈기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을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그죠?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반환을 뭐예요?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을이 계속해서 요 임차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해요? 사용 수익할 수 없어요? 사용 수익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임차인 등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뭐로 평가됩니까? 보존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월세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 월세 차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급을 안 한다면 과실을 수취한 거죠. 그죠?
과실하면 사과나무에 사과를 떠올리지 마시고 뭘 떠올리시라고요? 차임, 지뢰를 떠올리라고 그죠? 만약에 차임을 안 냈으면 뭐예요? 과실을 수취한 것이니까 결국 뭐죠?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아까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수취하면 변제에 뭐 할 수 있다고요? 충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3개월 동안 차임을 안 냈어요. 그러면 얼마의 과실 수취한 거죠? 900만 원. 그러면 3천만 원이 아니라 채권이 얼마로 줄게 되는 거죠? 2,100만 원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되고 안 주면 뭐예요? 변제 충당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충당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차임 상당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은 해줘야 된다까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뭐죠? 유치권이 끝나는 거죠. 이게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물건에 관해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5. 2번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 의무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한다. 5예요. 이게 뭐냐면 물건을 우연히 맞바꿔 간 경우입니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오늘 부산은 비 오던데 갑이 학원에 오면서 우산을 들고 왔고 을도 학원에 오면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집에 갈 때 갑이 을의 우산을 들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갑이 을은 어쩔 수 없이 갑의 우산을 들고 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갑과 을이 나중에 이제 뭐죠?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뭐예요? 서부 영화 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딱 써가지고 네가 줘 자식아. 네가 주지 않으면 나 우산 못 줘. 라고 을이 뭐죠?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갑이 안 주면 을은 못 주겠다고 반환을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으면 이게 유치권이냐 문제인데 일단 동시에 이 항변권이 생각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 주 하는데 동시에 항변권은 반드시 쌍무계약이 있어야 돼. 쌍무계약. 근데 이 경우는 계약이 없죠. 따라서 이것은 동시에 항변권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죠? 유치권이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뭐죠? 통설입니다. 물건은 문제는 안 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별채권을 갖는다. 맞고요. 4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므로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는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는 질문도 맞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